안녕하세요, 리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리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리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위우회술한 리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우회술한 리트입니다. 위우회술한 리트입니다. 위우회술한 리트입니다. 리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리트입니다. 위우회술한 리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우회술한 리트입니다. 저는 약 반년 전에 위우회술을 받았고 오늘 수술한 지 정확히 165일차가 되었습니다. 수술 안 하신 분들께서는 왜 살을 빼려고 굳이 배를 째는 수술까지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먼저 제가 수술을 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술을 결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체중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80? 많아봐야 90kg대를 유지를 하다가, 물론 이것도 적은 몸무게는 아닙니다. 그런 몸무게를 유지를 하다가 다이어트랑 운동을 한답시고 이제 몇 번 다이어트를 시도한 끝에 점점 요요 현상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몸무게가 124kg? 많이 나갈 때는 128kg까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 몸무게가 용수철 같아가지고 자기 몸에 맞는 몸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몸이 대충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가지고 몸무게를 빼더라도 체중이 다시 이전 몸무게 아니면은 이전 몸무게보다 더 많이 불어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체질적으로 살이 안 찌는 분들 계시죠, 주변에. 그런 분들은 저희처럼 이제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 보고 의지 부족의 문제라고 치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의학계에서는 BMI가 35 이상, 그러니까 이제 고도 비만 이상의 범주에 드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자력으로 몸무게를 표준 무게로 다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맥락에서 작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보기 시작한 거고요. 따라서 이제 위우회술이나 위절제술 이런 수술들이 전부 다 이제 건강보험에 포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BMI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을 해야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BMI 35 이상인 사람이 자기 의지만으로 인해 가지고 BMI 30, 25 그까지 내리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내린 다음에 요요 현상을 견디고 계속해서 그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물론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진짜 철의 의지로 그런 걸 해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극히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시도하셨다가는 어쩌면은 다시 요요가 와가지고 이전 몸무게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다이어트 방식은 오히려 몸을 망치는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해도 안 빠지는 살을 제가 빼기 위해서 수술을 결심한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을 결심한 두 번째 이유는 4년 전부터 제 몸을 망가뜨리고 있던 제 몸 안에 있는 당뇨라는 병입니다. 첫 번째 이유보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였고요. 그 살을 빼는 거는 어떻게 가능성이 한없이 작더라도 아무튼 가능하긴 합니다. 어떻게 정말 진짜 미친 듯이 노력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참고 그러면은 가능하긴 한데, 당뇨는 일반적으로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당뇨병을 앓는 환자들은 평생에 걸쳐서 식단 조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밥도 흰 쌀밥을 못 먹고 잡곡밥이나 아니면은 이런 현미밥 그런 걸 먹는다던가, 그리고 약도 계속 먹어야 되죠. 물론 관리를 정말 잘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당뇨를 앓으면서도 이제 약을 끊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 뒤에는 아주 철저한 식단 관리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걸 아마 당뇨 환자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 해도 몸이 늙으면서 췌장의 기능은 점점 더 저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0, 40대에 약을 안 먹고 이제 당 조절을 했더라도 40, 50대, 60대까지 되면 이제 결국에는 약을 먹어야 되고 강제로 관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이 수술을 하면은 당뇨가 완치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술을 해서 밥을 못 먹게 돼가지고 당뇨가 치료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수술 자체만으로 당뇨가 완치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수술이 만약에 살만 빼주는 수술이었다면 안 했을 겁니다. 저는 외모에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이고 옷도 별로 안 사고 그냥 저는 뚱뚱하더라도 건강에 문제만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몸무게가 100이든 120kg든 당 수치도 정상이고 간 수치 정상이고 몸에 이상만 없으면 사실 몸무게가 몇 킬로가 나가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외모의 문제지 그거는. 물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합병증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만,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서 건강에 이상이 없는 건 진짜 그거는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맛있는 걸 잔뜩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또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그게 진짜 즐거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몇 가지 포기를 하고 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던가 아니면은 먹는 걸 좀 제한을 한다던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건강도 좋은 사람들은 정말 진짜 제가 볼 때는 정말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럼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체중 감소, 그리고 두 번째는 당뇨 치료,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수술 6개월 차에 들어선 지금 이제 체중 감소랑 당뇨 치료 이거 두 가지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체중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수술 전부터 지금까지의
체중 감소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반년 전에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갔을 때 124kg에 비해서 지금 몸무게를 비교를 하면은 총 47.1kg이 감량됐습니다. 일반적인 다이어트처럼 중간중간에 정체기가 좀 있긴 했는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꾸준히 몸무게가 감소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극한의 배고픔을 견디고 죽도록 노력해서 다이어트를 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수술 3개월 차까지는 아무래도 모든 음식 종류를 먹긴 힘들지만 3개월 차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돼지갈비 무한리필집에 가서 갈비를 많이 먹고 또 동네 치킨집에서 엄청 매운 그 까르보 불닭치킨인가? 예, 양념치킨도 잔뜩 먹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먹었는데도 살은 빠집니다. 무엇보다 이 수술을 하면 적은 양을 먹고도 포만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이어트보다 난이도는 훨씬 낮습니다. 정말 제가 일반적인 다이어트를 항상 시도하다가 한 달 만에 포기하고 결국 요요가 왔는데 이건 지금 벌써 반년 차인데도 아직까지 전혀 지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력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인데 운동도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인가 운동을 시작했지 그나마도 요즘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체중은 계속 빠집니다.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한다면 두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되죠. 칼로리 인 거, 칼로리 아웃인데 말 그대로 이제 몸에 들어오는 칼로리, 그러니까 먹는 걸 줄이고 몸에서 나가는 칼로리, 그러니까 소모하는 칼로리, 운동이죠. 이 두 가지를 조절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수술은 들어오는 칼로리, 먹는 음식을 조절하는 수술입니다. 쉽게 포만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양 자체를 적게 먹는 것도 있긴 하지만 위우회술의 특성상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 흡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위우회술을 받지 않은 사람이랑 위우회술을 받은 사람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되는 칼로리가 위우회술 환자 쪽이 훨씬 적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변에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그런 체질인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랑 비슷한 체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이제 제가 체중이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이제 경과 확인이 끝났고 두 번째로 당뇨입니다. 당뇨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바로 어제 6개월 차 외래 진료를 다녀왔는데요. 그 외래 진료 영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비가 한 12만원 나오네요. 왜 비싸졌지? 그러면 이 정도가 나오네요. 피검사하고 나왔는데 지금 피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긴 한데 피검사 결과 보고 이제 상담하고 오려고요. 잘 지내시나요? 예, 잘 지냅니다. 제가 이제 네.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영상을. 근데 이제 네. 어떤 분이 댓글로 하시는 네. 말씀이 이제 뭐 미국 의사들은 당화혈색소만으로 이렇게 당뇨도 아니다 진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뭐 공복 혈당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뭐 당 부하 검사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당뇨 진단할 때는 당 부하 검사를 하기도 하죠. 당화혈색소만으로도 일단 뭐 그게 된다는 경과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이제 확인을 할 거면 공복 혈당도 다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19~2시간 혈당도 다 확인하고 네. 당화혈색소도 확인하는 게 맞긴 합니다. 아, 네. 여하튼 뭐 지난 일주일간 토하시거나 예, 불편한 점 예, 그런 거 없으시고요. 뭐 환자분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검사 결과에 하나도 이상 없고요. 당화혈색 4.8입니다. 좀 이상한데요. 근데 왜냐면 이게요. 예. 제가 그 일산 백병원에서 검사했을 때는 6.1이었다가 제가 또 재검사를 하니까 또 6.0이 나왔거든요. 그 이사는. 예. 차이가 이래 날 수가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쪽 병원에 온 지 진짜 만 1년 됐는데 네. 여기가 네. 정도 관리가 잘 돼 있는 병원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때 5.0 받았었잖아요. 그죠? 이게 5.0이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3월 오니까 4일인가 5일인가 그때 졌을 때 이게 6.1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 달 만에 확 올라니까 저는 이제 이게 네, 예. 조금 마음 내려놓으시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4.8입니다. 네. 검사 장비 브랜드 따라가지고 막 아니죠. 그건 그런 건 아니고 브랜드가 아니라 예. 정도 관리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여기서부터는 제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아, 네네. 제가 환자 때문에 문의를 드렸어요. 아, 예. 예, 저 우리 임상면외과 선생님한테 문의를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개원가에서 혈액 검사를 다 모아서 가져가서 하는 그 회사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맞아요. 뭐 녹십자가 CGN 같은 데들. 예. 그런데 정도 관리가 다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병원 데이터도 맞고요. 네. 이제 제가 순차인 선생님들도 한번 여쭤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도의 수준이면 네. 그냥 믿고 보셔도 된다고. 예, 너무 이거 그렇게 무슨 뭐 관리가 안 되고 그런 건 없고요. 네. 그 보시면 추이 자체가 일정하잖아요. 떨어져가는 추이 자체가. 네. 그리고 사실 예상했던 결과고요. 네. 예, 너무 감사한 결과지만 예, 그렇죠. 예, 특히 제일 좋은 장점이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에 이렇게 잡히는 거는 네. 환자분이 재발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경험상 처음에 잘 안 잡히는 환자들이 네. 뭐 한 1년에 걸쳐서까지 약을 쓰다가 떨어지긴 해요. 네. 약을 끊고 네. 한 3, 4년 지나면 약간씩 당화혈색소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네. 환자분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한 3년, 4년 되면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뭐 5.0, 다시 5.1. 예. 그런데 6.5로 안 가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약 먹을 일은 이제 뭐 당분간 그래도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경험상 이렇게 초기에 예. 확 좋아진 환자들은 네. 사실은 이제 평생 큰 유산을 하나 얻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산 효과라는 말을 여러 차례 쓴 적이 있는데 예. 이런 거죠. 지금 환자분이 뭐 수술하는 큰 이제 스트레스와 몸에 신체적인 변화가 생겼지만 이렇게 큰 걸 얻어 가시는 거죠. 너무 좋은데 뭐 솔직히 그다음에 환자분 이제 여러 가지 뭐 간 수치, 신장 수치, 뭐 고지혈증 이런 거거든요. 네. 아 맞다. 저 GPT는 어떻게 됐나요? 32인데요. 아 그럼 정상치죠 이거는? 네네네. 아 잘 떨어졌네요 이것도. 전에 이게 100몇인가 그랬죠? 그렇죠. 248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네요. 아 네. 네.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108이었었는데 네. 또 한 3개월 사이에 이제 아예 정상화됐습니다. 아, 이런 거는 돈 주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얻는 수술비 내고 얻는 일이지만 예, 뭐 예, 다 잘- 정상화됩니다. 네. 덕분에 아주 잘. 아니 그래서 네. 비만 때문에 대사 관련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네.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약을 쓰고 오시잖아요. 예, 예. 지방간이 있으면 간장약을 쓰고 고지혈증 있으면 고지혈증약 쓰고 네, 맞아요. 혈압약 있으면 혈압약을 쓰잖아요. 네. 어찌 보면 각각에 대해서 약을 쓰면 각각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수술은 이걸 다 한꺼번에 덜어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환자분이 보여주신 결과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 가지들이 서로 이제 악순환을 만드는데 네. 이 연결고리를 근본적으로 끊는 거니까 뭐 이렇게 보시지 뭐 네. 그냥 좋은 결과 보이죠. 됩니다. 3개월 뒤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예. 네. 수능 꽉 끝났고 이제 주사 맞고 약 받아가면 된다고 합니다. 약은 이제 하나로 줄었고 이것도 한 달치만 받았는데 이걸 이제 계속 먹으라는 게 아니고 가끔 이제 비상용으로 남겨놓으라고 처방해 준 거라고 합니다. 여기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당뇨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인 당화혈색소 수치가 4.8이 나왔습니다. 이건 완전히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온 수치고요. 저는 2016년에 당뇨 확진을 받았을 때 당화혈색소 수치가 9.5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당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약 3개 썼는데 이게 삼지요법이라고 해가지고 당뇨 환자들한테 처방하는 약물 치료 중에서는 제일 높은 단계의 치료입니다. 물론 그 이상으로 나빠지면 인슐린을 직접 투여하는 치료도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고요. 삼지요법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삼지요법을 쓰면서 당화혈색소는 6.5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계속 나왔거든요. 그게 수술 직전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수술을 하는 당일부터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부터 혈당 체크를 계속 했는데 병원에서부터 신기하게도 혈당이 계속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약을 안 먹으면서도 말이죠. 이걸 보면 단순히 식단 조절로 인해 가지고 혈당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수술을 통해서 이 소화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영향을 줘서 당 수치가 낮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술 3개월 뒤에 당화혈색소를 다시 재봤을 때는 5.0이 나왔고요. 어제 그러니까 6개월 차이 쟀을 때는 이제 4.8이 나온 겁니다. 제가 그동안 탄수화물 제한식을 한 것도 아니고 치킨이나 이런 것도 먹으면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8이 나왔다는 거는 그야말로 이 수술로 인해 가지고 당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됐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비만 때문에 수술 전에 앓고 있던 몇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 그리고 간 수치 높은 거, 그리고 고혈압, 이거 전부 없어졌습니다. 고지혈증은 수술 3개월 차에 완전히 없어졌고요. 간 수치는 이제 GPT라고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나올 때 400 넘게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수술 직전에 250 정도 나왔고 수술 3개월 차에 108로 줄어들었고 어제 쟀을 때는 32가 나왔습니다. GPT의 정상 수치가 35 미만이기 때문에 32면은 정상 범위에 드디어 들어온 거죠. 고혈압의 경우에도 제가 확실한 고혈압은 아니고 139인가 약간 아슬아슬한 전고혈압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혈압도 완전히 정상치가 됐습니다. 덕분에 요즘에 저는 살면서 거의 뭐 10년 만에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몸무게가 줄어드니까 예전보다 옷 구하기도 쉬워지고 제가 옛날에는 아울렛에서 막 빅사이즈 옷 그런 거 할 때마다 사던가 아니면 뭐 저기 이태원이나 그런 데서 옷을 사던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울렛에 가면 M사이즈 입으면 되거든요. M사이즈도 한 달 반쯤 전에 샀을 때는 조금 쫑겼는데 지금은 좀 살이 더 빠져가지고 M사이즈도 지금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 수치가 좋아져서 피로감도 훨씬 더 덜해졌고요. 요즘에는 하루에 2시간씩 자전거를 타는데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 달라졌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진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다만 이 수술에도 물론 단점은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복강경 수술이기 때문에 배에 이제 수술 자국이 남는다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실 수가 있는데 배가 이제 보이는
옷을 입을 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뭐 배를 깔 일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수술을 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숨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뭐 이런 거에서도 신경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술 후에는 덤핑 증상이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덤핑 증상은 위 절제술을 하신 분들한테도 자주 나타나는데, 위 우회술을 한 환자분들은 위 절제술 환자분들보다 덤핑 증상이 좀 더 쉽게 나타납니다. 증상은 식은땀이 나고 온몸이 무기력해진다는 건데, 저혈당 증상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당이 들어간 어떤 걸 먹을 때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치킨, 양념 소스 이런 걸 먹을 때 덤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덤핑 증상은 한번 겪어보면 정말 기분 나쁘고 아주 짜증나기 때문에, 한번 어떤 음식으로 인해서 덤핑 증상이 생기면은 그 이후로는 한 달 정도는 그 음식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생길 정도입니다. 덕분에 뭐 당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나 이런 거를 멀리하게 되는 장점은 있지만, 그래도 덤핑이 자주 생기는 게 건강에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덤핑 증상 자체가 안 나타나도록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덤핑 증상은 수술 후 6개월이나 1년까지는 자주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덤핑 증상이 발생하는지 잘 알고 식단 조절을 조금은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단점은 영양 결핍입니다. 위 우회술을 하면은 말 그대로 음식이 위를 우회해서 소장으로 바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위에서 흡수되는 일부 영양소가 흡수가 덜 됩니다. 이것 때문에 칼로리가 적게 흡수돼 가지고 살이 빠지는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몸에 필수적인 일부 영양소도 흡수를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비타민 B12라고 불리는 수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낮아집니다. 이런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저는 3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갈 때마다 비타민 B12 주사를 엉덩이에 한 번씩 맞고, 아침에 한 알씩 멀티비타민제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 결핍은 수술하고 1년, 2년 정도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수술한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평생 동안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비타민 B12도 투여를 받고 비타민제도 먹으면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다행히 하루에 한 알씩 먹는 비타민제가 한 알에 240원 정도 하니까, 비타민 B12 주사 맞는 투여료까지 합치면은 1년에 들어가는 돈은 한 8, 9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7,700원 정도인데 뭐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니까, 뭐 3달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또 영양제 하루에 한 번씩 먹어주면 될 일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단점을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위 우회술은 복원이 가능한 수술입니다. 복원이 가능하다는 거는 수술하기 전 상태로 몸을 돌릴 수 있다는 거고요. 단순히 기찻길에서 진행 방향을 바꾸듯이 음식이 내려가는 길만 바꾸는 것이고, 위를 잘라내거나 어떤 몸 부위에 손실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 전 상태로 복원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제가 위 절제술이 아닌 위 우회술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복원 수술을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술 효과나 수술 이후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복원 수술을 웬만하면 하질 않는다고 합니다. 복원 수술을 하는 경우는 다른 문제가 생겼을 경우라고 하네요, 보통. 자, 이렇게 위 우회술 6개월차 후기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 우회술 후기를 설명드리는 영상은 앞으로도 3개월마다 외래에 한 번씩 가면서 한 번씩 찍으려고 합니다. 체중 감소는 위 우회술의 경우에는 1년 6개월에 걸쳐가지고 천천히 계속 빠진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몸무게보다 10kg 정도는 더 빠지지 않을까 싶네요. 운동량도 조금씩 늘리고 이제 식단 조절도 계속 하면서 다음번에는 더 날씬한 모습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리트의 날씬해지는 일기 영상 외에도 중간중간에 이제 브이로그나 다른 영상을 하나씩 올릴 예정인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새 영상을 올릴 때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